루이스 전자점식 194쪽을 할 차례야. 맞아? 근데 우리 이미 여기 했거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볼게요. 잘 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자.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최외곽의 전자수만 표현한다는 데 있어. 다시 최외곽 전자수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얘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야. 먼저 족을 알 수 있어. 근데 누구는 모른다. 주기는 몰라. 이 두 개를 모두 할 수 있는 게 보호 전자껍질이야. 원으로 그려준 거. 그치? 그러니까 루이스 전자점식은 최외곽 전자수만 표현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 봐봐봐. 이 몇 쪽이야? 눈 똑바로 안 떠, 이씨. 이쁘게 사랑스러운 눈빛 안 보네. 저거 완전히 그 쓰레기 보는 눈빛인데 저거. 똑바로 봐. 아 좋아. 눈에 총명함이 있어야지. 최고 멋있어. 좋아. 그치. 눈 뚜그럭뚜그럭 이렇게 봐. 그치. 저이 씨 일부러 그렇게 뜨는 거지 너 밤나. 저기 컴퓨터 보고 눈 이만하더만 이 새끼들. 쟤 아닌 줄 알았어? 너 이거 아니에요? 그래 손만 들어. 얼굴이 변하는 거. 이거 13족이다 13족. 알겠냐? 그러면 얘는 몇 족이냐? 그러면 얘가 14족에 해당되는 얘가 탄소인지 아니면 규소인지 모른다는 거야 이거는.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이야.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은 항상 조건을 달아줘. 이주기 원소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를 계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거의 뭐라고 보면 되냐면 공유와 비공유 값을 주고 얘 구조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우리가 뒤에 분자 구조식을 배우고 분자 결합값을 배울 텐데 분자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얘는 통합적인 문제에 막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잠깐 한번 확인하고 갈게. 봐봐. 우리가 봤을 때 탄소화물, 자 탄소가 포함된 탄소화물 중 중심 원자가 한 개인 거. 중심 원자 한 개인 거. 그럼 얘는 뭘로 규정을 지어야지? 공유 전자쌍이 몇 쌍? 그렇지 잘했어. 4쌍. 나쁜 인간. 얘는 사람 말이야. 그것만 기억해야지. 잘 봐요. 요렇게 되면 이게 무슨 식이냐 얘들아. 이렇게 쓰는 게 이게 무슨 식이야? 구조식이야. 구조식. 그치? 얘를 뭘로 바꾸면 전자점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 분자 내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 그래서 시험에 안 내. 이런 애들 비공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얘들보다는 얘를 선호하겠지. 잘 봐. 얘를 선호하겠죠. 이러면 이건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 거거든요. 이렇게요. 알았냐? 이게 전자점식이야. 그럼 공유가 몇 쌍 있고? 4쌍. 비공유. 그렇죠.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가 얼마 나와요? 그렇죠. 3 나오는 거. 3. 알겠어요? 3 나와요. 됐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온다면요. 이 축이 원소이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시험을 내요. 이렇게
이 주기 원소이며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해놓고 이렇게 나옵니다. X 누구예요? 잘했어요. 이 친구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니키 들어갈 뻔했어요. Y는 누구예요? 누구? 숨은 이제가 꼭 있죠. 플로리다. 수소 아니에요. 2주기니까. 그래서 1, 2주기 이러면 수소 꼭 들어가요. 그런데 2주기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면 얘는 비공유전상을 몇 쌍 갖고 있다? 세 쌍을 갖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여기는 말만 잘 읽고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탄소화물은 이런 식인데 이런 것만 있냐? 아니죠.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Z 누굴까요? E 나오는 애, E. 그렇지, 산소죠. 은근 숨은 인재가 많아요, 지금. 눈빛을 항상 어떤 친구를 계속 향하는데 그 친구는 대답을 안 하고 입만 뻐끔거리고요, 그죠? 거북인 줄. Z는 산소입니다. 그럼 산소는 비공유를 몇 쌍 갖고 있죠? 그렇죠. 2쌍 갖고 있겠죠. 여러분 옥텟 규칙이야. 공유가 2쌍이면 비공유가 2쌍 있어야 옥텟 규칙이 가져가지. 그럼 자, 얘는 공유가 몇 쌍이고 4쌍이고 분자네. 비공유 몇 쌍일까? 3, 3, 2.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 4분의 8 H 쪽팔려 갖고 있어. 얼마? 2가 떨어집니다. 얘는 얼마 나올까요? 공유분의 비공유. 그렇죠. 공유 4쌍에 비공유 4쌍이잖아. 1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얘는 쓸 게 없네. X, Y, Z, W. 얘 공유 몇 쌍? 여기서 W 누구야? 그렇지. 그럼 공유분의 비공유는 얼마? 3, 1, 4. 그렇지! 야, 얘 이거밖에 더 가져, 얘가. Y 여전히 세상이고, 속으로 좀 부끄럽다고 좀 하지 말고. 아, 부끄럽고. 여기 이미 다 알고 왔는데요, 다 알고 왔는데. 탄소화물이 이렇다고. 알았니? 자, 그러면 지금 니네들 잘 봐. 공유 전자성이 최대 몇이었어, 지금? 4였어, 4. 질소화물. 중심은 1개짜리야.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면 공유 몇 쌍? 비공유 몇 쌍? 그렇지. 그 몇 분의 몇? 3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냐? 이렇게 중심 원자가 질소이면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도 계산을 해줘야 돼. 잘 봐. 다시 봐. 이 주기 원소이며 옥텟 규칙을 만족하며 이러면 수소를 빼라고. W가 아이고 이야. 자, 공유 몇 쌍? 3쌍. 비공유 몇 쌍? 그래서 공유분의 비공유 얼마? 2 이렇게 나와. W 누구예요 이거? 그래 질소란 말이야 질소. Y는? 플로린이요.
이중이니까. Z는요? 산소요. 3분의 6이란 말이야. 됐어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이 질소 같은 경우는 공유가 세 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 원자 하나일 때는 최대값이 공유는 4입니다. 무조건. 4, 3, 2 이렇게 되죠. 하나 더 있죠. 자, 탄소화물은 뭐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공유 몇 쌍? 2쌍. 비공유 몇 쌍? 8쌍. 우리 완성돼 이제. 그래서 2분의 8은 얼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다면 얘는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 이렇게.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찍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찍어서. 아셨어요? 오케이? 그런 거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얘를 본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지금 시험에 나오는 확장팩이야. 중심원자 2개. 그러면 삼형제 있지. 실험식이 XY인 삼형제.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산소는 중심원자 2개에 이렇게 붙는다. 자, 공유 몇 분의? 3분의 비공유. 10. 그렇죠. 아까 3분의 10 뭐 있었니? NF3. 그렇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래도 3분의 10이거든. 이렇게 장난쳐서 막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원리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금방 풀죠. 보세요. 몇 분의? 4분의 몇? 그렇죠. 2 나와요. 이해가요? 얘는요? 몇 분의? 5분의 몇? 그렇죠. 얘는 이걸로 끝이에요. 몇 분의? 5분의 얼마? 그렇죠. 5분의 14. 몇 분의? 6분의 몇? 12. 그래서 얼마? 그래 이것도 2 나와요. 정수 되는 거. 그럼 얘는 하나 더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될 겁니다. 몇 분의? 7분의 몇? 그렇죠. 18. 그래서 봐요.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되면 이대로 일씩 커지면 된다고 했죠 제가. 이해 갑니까? 이거를 잘 알아두라고 했죠 제가. 중심원자 2개짜리. 이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전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중심원자 2개짜리까지는 여기서 안 나왔지만 시험에 이거 나와요. 명심하십시오 이거.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196쪽을 지나서 야, 숙제가 있었네. 201쪽까지. 숙제가 있었네. 201쪽까지. 질문. 아, 몇 쪽이요? 201쪽에 17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제가 얘기했죠. 전자 점식은 종만 알려주고 주기는 안 알려준다.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줍니다. 2주기 원소로 구성된 이랬어요. 2주기 원소일 때 여러분 B는 누구다? 탄소입니다. 선이 네 개 나오잖아요. B는 탄소, A는 누구? 산소. 그래서 CO2입니다. 이거. 이해 갔어요? BA2는 CO2예요. 다음 CAC 이렇게 써있으니까 A는 산소라고 분명히 잡았잖아요. OF2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C가 플로린입니다. 알았어요? 자, 그때 원자 번호는 누가 제일 크냐라고 한다면 C가 제일 커야죠. 9번 탄소. 9번 탄소래요. 9번 플로린 C. 얘가 원래는 임의의 원소이기 때문에 C인데 진짜는 플로린이에요. A가 8번 산소입니다. 거기에 B가 6번 탄소이기 때문에 기억은 맞아요. 니은 두 화합물에서 A, C는 모두 같은 비활성 기체. 누구? 네온. 네온을 따라간다고요. 10번 네온. 이해 갔죠? 그 다음 디귿. 두 화합물의 의수 구조에서 결합선의 수는 다르죠. B는 중심의 결합선이 4개고요. A는 결합선이 2개잖아요. 다르죠. 분명히. 이해 갔어요? 오케이. 또 질문? 괜찮아. 안 한다고. 때리고 그런 거. 공부를 할 때 하는 거예요. 그죠?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중에 크면 이제 안 해도 누가 좀 시켜줬으면 이런 더러운 변명이 나오죠. 했마! 놀래지 마! 둘의 대화를 이렇게 놀래고 있어 네가. 우리는 질문 없어요? 자, 페이지 202쪽 갑니다. 자, 202쪽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분자의 구조와 성질입니다. 자, 일단 분자부터 명명을 하자. 분자가 뭐였다? 첫 번째, 무슨 결합해야 되고? 공유 결합해야 돼. 이건 뭘 의미해?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 두 번째, 얘들은 공유 결합하는 D, 독립적이야.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돼. 다시 말해서 탄소, 다이아몬드나 흑연 혹은 SiO2는 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자는 분명히 이 둘을 만족해야 분자다. 그러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분자들은 어째서 쌍극자를 띠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왜 인력이 변화가 있는가를 근본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왜 이들 분자들이 각기 다른 분자 모형과 결합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유를 배워야 돼요. 근데 놓치고 가지 말아야 돼요. 화학은 뭐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자구름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원자들은 주변에 전자구름이 분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배우느냐? 여러분 우리 이제 잠깐 이거 한번 봐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 6번 탄소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가 몇이라고 했죠? 몇 개라고 했어요? 홀전자는? 그래요. 2개라고 했죠? 눈치도 없는. 그치, 장학사가 이렇게 와 있을 때 선생님이 뭔가 물어보잖아요. 너 돈 들고 대답해. 뭐 이런 거 안 해요. 요즘에는. 저희 있을 땐 그랬어요. 작전을 짭니다. 애들이 순서를 까먹을 때가 있어요. 중간에. 선생님이 질문한 다음에 야! 몇 개야? 그러면 손가락으로 펴. 몇 개요? 잘했어. 이런 거.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냥. 잘 봐봐. 6번 탄소는 이렇게 오비탈의 전자배치를 가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파울리 베타 규칙에 의해서 다 쌍으로 채워지는데 여기는 훈투 규칙에 의해서 얘들이 이렇게 되잖아. 홀전자수 몇 개야? 2개. 이게 바닥 상태야. 그런데 말이야 우리는 탄소를 전자 점식으로 어떻게 찍었니? 이렇게 찍었다고. 홀전자 몇 개니? 이렇게 4개란 말이다. 이거고 안 맞잖아. 왜 얘가 이랬던 애가 이렇게 바뀌냐고. 이게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참고로 듣는다면 이랬던 바닥 상태 애들이
만약에 다른 원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번 수소가 온다. 그럼 이래서야 완이 오잖아. 전자구름이 오면 이 구름이 뒤틀려. 그 구름과 반발력이 최소가 되기 위한 전자구름이 뒤틀린다고. 그래서 오비탈 모양을 만들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 S피스의 혼성.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S 하나에 P가 3개인 이런 전자로 들떠요, 얘들이. 알겠어요? 이런 게 MO 이론이에요. 나중에 배웁니다만, 여러분들이. 전자 구름이 막 뒤틀린다고 안정화되려고. 그러다 바뀐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그림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애, 풍선 4개로 다른 거. 걔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전자구름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얘들이 이렇게 틀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이런 틀어짐의 가장 기본은 뭐냐? 반발력이 최소예요. 다시. 보통 주변 원자 주위에 전자쌍의 안정은 뭐가 기본이다? 반발력 최소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반발력이 최소가 되려고 이 구름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중심에 공유 전자쌍만 있다면 그렇게 3가지 유형으로 여러분들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서 배우는데 스테링 넘버라는 말을 써요. SN. 알았어요? 스테링 넘버라는 말을 쓰거든. 그러니까 SN은 보통 2, 3, 4, 5 되게 많은데 너희들은 2, 3, 4밖에 안 배워요. 2, 3, 4.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방향성. 다시 말하면 첫 번째 2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2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중심 원자에 주변 원자가 2개가 올 때는 이런 전자쌍의 배치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3개 이 뜻은 뭡니까? 중심 원자에 원자가 3개가 달라붙을 때 이런 식의 전자쌍 배치를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2개까지는 모르겠는데 3개부터는 여러분 이 3쌍이 모두 공유 전자쌍일 때와 한 쌍이 비공유로 바뀔 때가 또 바뀌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전자구름이 이렇게 2쌍, 3쌍, 4쌍일 때의 모습인데 보통 어느 때가 입체형이 될 것 같아요? 입체는? 4쌍 정도 되니까 입체가 돼버리죠. 첫 번째 그림은 직선형이 되고 두 번째 그림은 삼각평면형이 되고 마지막 그림이 입체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양들을 전자구름이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는구나 라고 배우더라고. 근데 이런 구름이 지금부터 이 원리에 의해서 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그 스테링 넘버라는 그 SN 값은요,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을 다 끝내고 한번 보여만 줄게요. 그냥 저런 얘기가 저거구나 라고 알아두면 하세요. 자, 전자쌍 반발력 최소가 우선인데 이 전자쌍 반발의 상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상대 비교를 합니다. 상대 비교를 하면 어떤 전자쌍과 어떤 중심 원자에서 분자 구조를 결정짓는 것 중에 이 공유 전자쌍 혹은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그 분자 구조에 영향을 주는데 누구누구가 최고로 세냐? 얘들 사이가 제일 세요.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 간에 반발력이 제일 셉니다. 얘가 제일 세요. 알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차이는 이거 하나예요. 비공유 전자쌍은 이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중심 원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걔한테 관여하는 애가. 근데 공유 전자쌍은 어떨까요? 두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기 때문에 두 핵이 얘를 관여를 해요. 그럼 누가 좀 속박이 심할까요? 두 원자가 잡고 있는 공유성이 속박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비탈 구름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름이 공유 전자쌍은 구름의 두께가 얇다고 보시면 돼요.
양쪽이 당기니까. 근데 비공유는 어때요? 한쪽에서만 당기니까 좀 커요. 크다 보니까 서로 반발도 심해지는 거예요. 비공유 사이가. 알겠지? 얘가 제일 우선 세고 그 다음 센 애가 비공유예요.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넘어가나? 안 되는데. 오 마이 갓. 그 다음 애가 누구라고? 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는 얘들의 결합각을 되게 많이 이용해요. 공유와 공유 사이. 왜? 걔들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니까. 중심의 원자핵이 얘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래. 걔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막대기로 표현하잖아. 바로. 그치? 그래서 그들 사이의 결합각. 그들 사이의 구조의 편성을 보고 이 분자 구조를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분자 내에 얘들이 중심 원자에 얘들이 존재한다. 그럼 결합각은 무조건 작게 돼 있어요. 왜? 밀려버리니까 얘가. 근데 얘가 없다. 공유 전자쌍만 있다. 그럼 최대값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풍선 모습 보이죠? 걔들 지금 모양을 우리가 3개를 봤지만 그걸 그냥 이런 식으로 보라고. 방향성으로 보셔요. 방향이 2군데, 3군데, 4군데로 봤을 때 얘가 모두 공유 전자쌍이라면 최대 180, 120, 109.5의 결합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에 공유 전자쌍이 나타나면 최소 120보다는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내야 돼요. 이건 뭡니까? 보여지지 않은 분자 구조.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자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것처럼 지금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처럼. 알았어요? 보이는 것처럼 보는 거니까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분자 구조를 따지러 가는데 제가 방향성을 제시할 거예요. 근데 이건 참고입니다, 여러분. 이 스테릭 넘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자의 개수예요. 중심 원자. 원자 개수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수를 합친 걸 SN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자 구조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고? 예를 들어 볼게요. SN 얼마다? 4라고 합니다. 왜? 중심 원자는 비공유 없고 공유 4개잖아요. 4짜리가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4예요. 다시 얘도 4예요. 주변에 있는 개수에다가 비공유 전자쌍 수까지 더한 거라고요. 그럼 이걸 보시면 얘는 뭐만 존재해요? 공유만 존재하니까 이 결합각이 109.5도예요. 그런데 얘는 공유가 한 쌍이 존재한단 말이야. 4인데 그럼 얘는 107도예요. 근데 얘는 공유가 2쌍이 존재해요. 그럼 얘는 104.5예요. 누가 제일 커요? 알파가 제일 크다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자쌍 반발 원리로. 알았습니까?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면 그들의 반발이 세져서 공유와 공유 사이를 확 줄여놔요. 분자 구조가 바뀐다고요. 아셨어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대칭과 비대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SN3는 뭘까요? SN3는? 이런 걸 말합니다. 3는 자 보세요. 이게 3짜리예요. 비공유 없잖아요. 이중결합도 단위로 취급하는 게 분자 구조라고요. 알겠습니까? 세 방향. 그 다음에 세 방향짜리 이것도 있겠죠. 보세요. 이것도 세 방향이에요. 다중결합 하나로. 원자 개수라고요. 하나, 둘, 세 개. 여기는 하나, 둘, 비공유 한 쌍. 이해 갔습니까? 이런 거라고. 그럼 두 개는 누구냐? 두 개는 이런 게 되겠죠. 여기 붕소 같은 경우도 세 개 해당됩니다. 붕소도. 그럼 얘 결합각이 제일 크겠죠. 얘 결합각이. 이거 제일 크겠죠.
자, 봐요. 2개짜리는 이런 게 해당되겠죠. 2개는. 볼까? 2개 정도면? 요런 거. 요런 게 2개에 해당되겠죠. 요런 게. 그 다음에 요거. 요런 게 2개가 해당되겠죠. 알았어요? 그 다음에 베릴륨 같은 경우도 이렇게 2개.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성만을 가지고 구조를 찾고요. 그 다음 전자쌍 간의 반발력을 갖고 결합값을 찾고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마지막에 판단을 할 거라고. 오케이 바리?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먼저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부터 들어가 볼게. 분자 구조에서 첫 번째 중심 원자의 공유 전자쌍만 존재하는 경우. 자, 이때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여러분 공유 전자쌍 얘가 나타납니다. 베릴륨. 여러분 베릴륨 금속이다. 근데 우리 지금 분자 구조 배우고 있잖아. 금속이 들어오면 분자냐? 아니잖아. 근데 베릴륨을 왜 우리가 배우냐면 이거 설명 때문에 그래. 베릴륨밖에 안 들어와. 마그네슘이나 칼슘 못 들어온다. 베릴륨만 들어오는데 왜 그런지는 잘 들어. 우리가 전기음성도차를 통해 갖고 이온 결합성이 몇 프로고 공유 결합성이 몇 프로라. 이온 결합성이 많기 때문에 얘들은 이온 결정이다.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나? 다시 말하면 분자라 할지라도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 분자 외에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분자들은 이온 결합성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HCl이 물에 들어가면 이온화도 된다라고 얘기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온 결합성도 있다면 공유 결합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자 구조에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냥 분자 구조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건 알아야 돼요. 뭐냐? 옵틱 기축을 만족 못 하잖아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 알았습니까? 불완전하지만 분자 구조상으로 이 결합당이 몇 도일까요? 180도입니다. 직선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야, SN 넘버 얼마야? SN 2죠, 2. 양쪽으로. 이해 갔어요? 그 다음 공유전자 세쌍이 있으면 누구니? 동소라고 논다. 동소. 공유전자 세쌍. 이거는 무조건 비공유가 없는 애들을 말하는 거야. 중심원자에. 그러면 분소는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자 공유전자 세쌍이 안정하게 벌어진 이 각이 120도라는 걸 알겠고 얘는 평면 삼각형이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뭐 때문에? 다 얘 때문에 그래요. 반발력이 최소화 되려고. 자, 마지막 공유전자가 몇 쌍? 얘는 자주 보겠죠. 옥택규칙에도 만족하니까. 얘는 탄소가 여기 해당되는데 탄소는 그리기는 이렇게 그려요. 이게 구조식의 전부예요. 근데 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이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렇게 그려요. 책 속에서도. 그럼 이 각을 90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각이 109.5도예요. 109.5도. 그래서 얘는 정삼면체라고 입체입니다. 얘는 정삼면체.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얘를 어떻게 배우냐? 이렇게 배웁니다. 두 개의 공유전자쌍은 같은 면에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을 그려요. 이러면 입체처럼 보이잖아. 평면이라고 안 보이고. 알았어? 그래서 왜 정삼면체냐? 꼭지점을 이으니까. 이게 삼각형, 정삼각형이 네 면이 있는 정삼면체가 되더라 이런 뜻이야. 얘만 유일하게 입체. 됐지? 자, 얘는 SN이 얼마야? 2. 얘는 SN이 3. 얘는 SN이 이렇게 됩니다.
색 넘어가. 알았지? 그 다음 보자, 이제. 중심 원자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 공유 전자쌍도 이미 있는데 거기에 비공유가 나타나는 거지. 어디에? 중심 원자에. 그러면 자, 첫 번째가 누가 있느냐? 중심 원자 비공유 한 쌍에 있는 애. 이런 애가 누구냐면 15조 원소들이 여기야. 15조. 예를 들어 질소 이런 애들, 인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이지. 그러면 얘의 모습은 이거거든. 봐라. 질소면 우리가 이렇게 그린다. 구조식으로 이렇게 그려. 얘랑 그림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거 다른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려놓으면 똑같은 놈이야, 얘들은. 알았니? 야, 니네 구조식은 말이다. 봐라. 내가 이렇게 그려도 할 말이 없어. 이렇게 그려도. 같은 놈이야, 이건. 근데 니네한테 보기 편하라고 또 교재에 또 그렇게 써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120도가 아니란 얘기야. 얘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각이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야. 107도.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고. 공유, 비공유의 반발력이 여기엔 없잖아. 여기 공유 반발력밖에 없잖아. 근데 비공유가 나타나면 이 공유 사이의 결합각이 줄더라 이거. 줄더라. 그럼 누구랑 비교하느냐? 얘랑 비교하는 거야. 왜? 얘가 똑같은 사기 때문에. 공유만 있으면 109.5인데 비공유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얼마 줄었냐? 2.5가 줄다. 이렇게 측정이 되라는 거지. 대칭각이.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다. 반발력의 원리로. 알았어요? 얘는 모양이 뭐냐? 삼각뿔형이에요. 그 입체예요, 입체. 여러분, 이 두 개만 봐요. 얘하고 얘만 입체. 나머지 다 평면이건 얘 둘만 입체예요. SN4자예요. 알았어? 자, 근데 여기서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느냐?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삼각불량이 이렇게 표현된다. 결합각은 이걸 재는 거예요. 이걸. 공유와 공유 사이를 재는 거예요. 107도. 삼각불량. 여기까지 됐죠? 그럼 두 번째.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존재하는 것. 얘는 바로 16쪽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산소 혹은 황 이런 애들이 여기죠. 그래서 산소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SN 얼마냐고요? 3이랑 똑같은 사예요. 4인데 비공유가 두 쌍이 존재하니까 이 결합각이 확 줄더라는 거죠. 얼마로? 야, 비공유 하나 늘었을 때 2.5 줄었지? 여기 2.5 줄여봐. 얼마 나와? 이렇게 규칙성이 모델 104.5로. 얘는 입체라고 안 해요. 구분형이라고 합니다. 구분형. 얘를 입체라고 안 합니다. 구분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봐봐. 이게 물분자의 모양이에요. 이게 비공유전상 이들 사이의 반발이 더 세서 이 반발이 세니까 이것이 얘를 누르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결합각이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입체야. 이렇게 보면 입체지. 근데 이건 분자구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얘들은. 얘들은 이 공유전자쌍만 보라고. 구분형이야. 104.5. 입체 아니야. 알았어? 여기 봐. 봐봐. 이렇게 건드려.
던져주고 그럼 제가 입으로도 받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발가락 끝에 주워 먹으라 이거죠. 많이 서운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자 구조를 제가 설명한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아까 그렇게 주절절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됐냐면 이 과학자들이 분자 구조가 이렇게 직선형이에요, 삼각평면형이에요, 구분형이에요, 뭐 정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전자쌍 간의 반발 때문에 공유전사 실질적으로 분자 구조를 결정해 있는 공유전자쌍이 이렇게 뒤틀리고 저렇게 뒤틀리고 이걸 구체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론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심 원자에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유만 있는 경우, 공유 플러스 비공유가 있는 경우에 모습을 봤다면 이제 세 번째 중심 원자에 다중결합이 존재한다면 얘들은 분자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러분 이거 볼까? 여기 봐봐. 자, SN 얼마예요? 2라는 겁니다. 이게 스테이크 넘버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이중결합이 있지만 단일결합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심에 비공유가 없으니까 여러분 봐봐요. 비공유가 없기 때문에 얘는 180도가 되고 직선형이다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직선형. 비공유가 없잖아요. 공유만 양쪽으로 나란하게. 그럼 이건 뭐랑 같느냐? 다중도 단일처럼 취급해라. 베릴륨하고 똑같잖아요. 다중도 단일처럼 취급해라. 뭐일 때는? 분자 구조를 해석할 때는. 그래서 SN이 2예요. 다시 이 한번 봅시다. SN이 얼마라고요? 역시 2라고요, 이건. 그러니까 얘는 몇 도예요? 180도예요. 역시 직선형입니다. 직선형. 뭐 물론 직선도 평면이에요. 알겠죠? 저렇게 표현하라. 다중결합 2중이 됐든 3중이 됐든 우리는 SN 넘버에서는 1입니다. SN에서는. 알았어요? 다중결합은 분자 구조를 해석할 때 뭘로 취급하라? 분자 구조 해석 시 단일로 취급해라. 그럼 얘만 있느냐? 얘 여러분 한번 봐봐. 얘. 3이죠. 그러면 얘는 약 몇 도? 120도라고 합니다. 이거. 약 120도라고 합니다. 이거 118도고 하나는 122도요. 밑에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약 120도. 삼각, 평면 삼각형이라고. 평면 이렇게 본다고. 평면 삼각형 이런 식으로. 다중결합은 단일로 취급한다. 지금 분자 구조에서 우리가 세 가지 배웠다. 첫 번째 뭐 배웠냐? 전자쌍 반발 원리 배웠어. 그치? 누구누구 사이가 제일 세더라 이거죠? 비공유, 비공유. 그 다음에가 비공유, 공유. 제일 약한 게 공유인데 공유끼리만 있으면 결합각이 안정화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것들을 가지고 뭘 배웠으니까 SN 넘버를 활용을 하면 얘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같은 사라도 그냥 공유만 있는 애는 정사면체형 109.5도가 되는데 비공유 하나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107도 삼각분이 되고 하나 더 나타나면요 104.5도 구분형이 되었다는 거 보였어요. 그죠? 그 다음 다중결합은 뭘로 취급하라? 단일로 취급하라. 그래서 우리가 SN을 스테이크 넘버를 결정을 할 때 다중결합 수가 아니라 주변의 원자 수를 결정하는 게 저것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이중결합이지만 그냥 결합수 3개로 잡는다는 거죠. 비공유가 없기 때문에 중심 원자에. 알겠지? 이러면 이것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는 약 120도인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봐봐. 얘는 120도가 아닙니다. 이 결합각은요 3인데 정확히 얘도 3이거든요. 이 n이. 왜? 원자수 2개에다가 비공유 한 쌍 있잖아요. 이것도 무조건 3인데 결합각이 어때요? 같은 3인데 120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비공유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적은 값이 나옵니다. 이 각도.
알았어요? 이런 식의 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원자구조를 찾는다. 그럼 이런 복잡한 거 시험에 내냐고 안 내겠죠? 여러분은 뭐 내는 줄 알아요? 누구 결합각이 더 커? 이거 나와. 상대 비교. 얘 몇 도야? 이게 아니라 누구 결합각이 더 커? 그러면 같은 SN이라면 비공유가 있으면 각이 좁아진다는 것만 알면 돼요. 알았지? 또 하나. 얘가 대칭이야 비대칭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오늘 시간에. 얘가 대칭 구조인지 비대칭 구조인지가 중요하다고요. 이거 한번 볼까 얘들아? 여기 극성 공유결합 몇 개 보이니? 극성 공유결합 몇 개 보여? 공유결합이 몇 개 보이니 그럼? 4개인데 그 공유결합 4개가 서로 다른 원소끼리니 같은 원소끼리니? 그러니까 극성이 4개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얘 몇 개 보이니?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여기 몇 개 보이고? 4개 여기는 3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극성 공유결합은 쌍극자 모멘트가 있다는 뜻 아니니? 그렇잖아. 근데 그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량이라고. 만약에 그게 대칭이면 합이 0이 돼요. 그런 걸 니들이 파악을 하는 거야. 자, 비공유 전자쌍, 공유 전자쌍 반발로 결합각을 측정했고요. 이제부터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이런 것들의 쌍극자 모멘트를 갖고 얘가 대칭이냐 아닌지를 판단하면 이 장이 끝납니다. 알았어요? 넘겨봅시다. 자, 페이지 205쪽.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205쪽이 진짜 중요하다고요. 다시 204쪽 잠깐 가봐요. 204쪽 2번 보세요. 2번 2번에 보면 얘들 SN이 4짜리만 쭉 써놨죠. 그지? 그런데 니네가 봤을 때 가나다 중에 결합각이 누가 제일 클 것 같아? 가가 제일 크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걔가 109.5도 나가 107도 다가 104.5도인데 우리는 가나를 입체형이라고 부릅니다. 다를 평면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가를 정사면체, 나를 삼각뿔, 다를 구분형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205쪽에 분자의 극성을 배우는데 내 말 잘 들어. 여기는 재밌게 들어. 문제 푸는 건 0.5초에 풀리게 해줄 테니까 재밌게 들으라고 여기는. 알았지? 자, 얼굴 표정을 봐봐. 재밌는 얼굴 표정을 한번 해줘. 오, 이겼다 하자. 그렇지.